두 번의 탄핵, 두 번의 침묵. 국민의힘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날 국가는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실시간 1위를 달리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8대0 인용은 흑역사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는 말이죠. 조기 대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졌지만 그는 꺾인 것 아닙니다. 여전히 자유우파의 상징 그리고 정치 전선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수호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명받았고 그것으로 계몽됐습니다. 지금의 정치판 도저히 이해 불가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는 승리자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또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습습습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점이 있다면 취해야 하는 거고 나빴던 점이 있다라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문재인은 정권 자체가 간첩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살아남았는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너졌는지, 보수는 왜 무너지고 있는지, 왜 국민의힘만 무너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짜 보수 정당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가 말이죠. 멘탈을 좀 부여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은 없다. 라고 모든 것을 놨지만요. 사실상 내가 살아갈 나라 그리고 나의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나라기 때문에 또 포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하나의 희망을 봤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의 역사도 그렇고 이 역사가 말해주는 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봤을 때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자유우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함께 뭉치는 겁니다. 지금 이 분노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서 이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 일상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빨리 다독여가지고 이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대선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지독하게 몰아쳐도 결코 안 되는 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대가리 숨 있고 입법 폭주를 해와도 이재명만큼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처절한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다 라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양산 책방에 처박혀 있는 문재인이 그게 아직도 대통령 예우를 받고 달에 비과세로 1,390만 원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시키고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그 예우를 다 받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탄핵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회고록으로 수십억 받아 처먹고 토리라떼 팔아 먹으면서 배 퉁퉁 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심플합니다. 그건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하면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있죠. 대한민국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 사건도 있습니다. 태양광 비리, 통계 조작, 백신 대란, USB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서 김정은이에게 넘긴 간첩죄까지 어느 것 하나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김정숙이 샤넬 자켓, 관봉권 띠두른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쇼핑한 것, 문다의 부동산 구입에 들어간 의혹의 자금들, 이런 부분들 사법적 단죄를 단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보호한 건 민주당이죠. 정당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보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있었던 권선동, 그때도 지도부, 지금도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지도부였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도부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한 자들이 있는 정당입니다. 2번의 배신, 그리고 2번의 대통령의 탄핵,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3번이 필요할까요? 저는 3번은 결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권선동이 있었고요. 김상욱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국민이고요. 지키려 했던 것도 국민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남 대첩을 이어가던 그 눈 오는 날 새벽에도 집에 가지 않고 기차를 타지 않으셨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조했고요. 어떤 놈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자 옆에 있는 개딸 개아재들과 손을 맞잡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라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던 그 김상욱 말이죠. 이거 정당입니까? 이거 보수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 추종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한다라는 국민의힘에 이런 찌끄레기들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수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50%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원한다. 그분들이 다 깨어난 보수입니다. 보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국민의 힘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그 민심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 3월 말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8.0, 국민의힘이 24.0%, 그리고 뉴스핌, RN서치가 4월 초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29.3%. 국민의힘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공수처, 그리고 구속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석방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은 말이죠, 정당 지지율을 반을 잃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니들이 잘나서 보낸 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라는 국민의 뜻을 담은 그게 지지율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 하는 꼬라지가 없다 보니 그 지도부가 한심해서 등을 돌린 겁니다. 보수의 민심이 이탈한 거죠. 그 표는 지금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 표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응집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보면 또 생각과 계산이 필요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한길 리서치 3월입니다. 이재명이가 33%, 다른 보수 후보자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뉴스천지 여론조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찍지 않겠다라는 1위가 이재명입니다. 42.1%.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지만 말이죠. 가장 많은 비토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말은 곧 제대로 된 보수 후보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 제대로 된 보수의 후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역할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절대로 못한다? 기대도 하지 마라? 야, 그게 기대할 놈한테 기대해라. 국민의힘이잖아.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의 길이, 연장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강력하게 보수의 회복을 위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강력하게 바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김문수 장관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꼬라지들이 다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김문수만큼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지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만큼의 국민의힘과 진짜 국민들의 차이는 이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꽝꽝꽝 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보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그 보수의 재탄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정리하지 못했던 그 재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단일화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선이 촉박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가 많아서 흥행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띄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어느 하나 원하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가 필요한 건 말이죠. 단일화가 아닙니다.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정리가 필요한 거죠.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름을 달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신했죠.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당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겁니다. 배출했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배출도 니들이 한 게 아니죠. 국민이 원해서 윤석열을 불렀고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국민의 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윤석열 신당이든 공화당이든 보수 대연합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보수, 국민과 함께 가는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2030이 있었습니다. 2030의 계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70 세력들이 보수를 지켜왔고 희생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2030들을 위해서 6070이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계몽한 2030을 위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 아닙니다. 개혁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일 것 같은데요. 어느 누가 단기간에 국민 반의 사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인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헌법 위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희생했죠.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 윤석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죠. 보수를 다시 세우는 거. 그 말은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의 탄핵, 두 번의 침묵. 국민의힘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이재명도 안 되고 한동훈도 안 되고 오세훈도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안철수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국민의힘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보수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보수 대연합을 위한 단일 후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겁니다. 왜곡 없는 진실, 자유의 깃발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